앞으로 8주 안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슴 왼쪽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이제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숨이 차서 멈추지 않고 2층 계단을 올라간 게 언제입니까? 답하기를 망설이셨다면,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을 생각만 해도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긴급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22년간 서울의 주요 심장센터에서 심혈관 외과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수술 중에 수천 개의 사람 심장을 제 손으로 직접 만져봤습니다. 건강할 때 동맥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 당신을 죽이기 직전에 동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선 이유는 5년 전에 발견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약업계가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혈압약 한 알값보다 저렴하게 어느 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317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4분 반마다 한 명씩입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20년을 보낸 후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수술한 환자의 82%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사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시받은 대로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도 없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6월 14일이었고 그 주 4번째 우회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68세 남성으로 기존 의학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15년간 저지방 식단, 매일 산책, 혈압약, 스타틴 약물. 그런데 가슴을 열었을 때 관상동맥은 녹으로 막힌 낡은 수도관 같았습니다. 거기 서서 손을 그의 흉곽 안에 넣은 채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앞으로 5년간 제 연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가? 왜 우리의 모든 현대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동맥은 계속 굳어지고 막히는가? 제가 찾은 답은 의대에서 배운 모든 것에 반합니다. 당신이 따라온 40년간의 영양 조언과 모순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동료들에게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절반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위험한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립된 과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동맥 스캔을 가진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있었던 막힌 부분이 녹고 있었습니다. 동맥이 유연성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혈류가 그 나이 환자에게서 본 적 없는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인이 된 후 평생 피하라고 들었던 한 가지 식품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특정 종류를 특정 양으로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너무 극적이고 너무 일관되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8주 안에 제 환자들은 다시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 깨지 않고 밤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유제품이 자연적인 플라크 제거를 유발하는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확한 생화학적 경로, 그리고 제 환자들의 심장으로 가는 건강한 혈류를 회복시킨 정확한 일일 프로토콜.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73입니다. 지난 42년간 서울에서 심혈관 수술을 해왔습니다. 8,000개가 넘는 가슴을 열었습니다. 고장난 심장들을 제 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심장 전문의가 저에게 화를 낼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10까지 세어보세요. 불규칙한 것을 느꼈습니까? 건너뛰는 것, 펄럭이는 것,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것이 매주 제 수술실에서 보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70세 노인이 의식을 잃고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실려 들어옵니다. 동맥이 문이 쾅 닫히듯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 응급 환자의 87%가 의사가 말한 대로 정확히 먹었습니다. 저지방 식단, 탈지우유, 저지방 치즈유, 모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동맥은 녹으로 막히는 낡은 배관처럼 플라크로 채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유제품에 대해 치명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심장병에 대해 제가 이해하던 모든 것을 바꾼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씨, 68세, 심각한 관상동맥 막힘, 좌전하 행동맥이 85% 폐색, 우회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을 시도할 3개월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씨가 수술 전 검사를 위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치명적인 막힘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혈관 조영술을 했습니다. 대신 그의 동맥은 60% 폐색을 보였습니다. 25% 개선, 약 없이, 수술 없이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숙성 치즈를 매일 아침 먹고 발효유를 매일 저녁 마셨다고 했습니다. 완전 지방, 플라스틱 용기에 든 가공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배양 유제품. 저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위 변이. 그러다 다른 환자 최 부인이 부산에서 오신 71살 환자분도 비슷한 혈관 막힘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고지방 수제 요구르트를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적 검사 결과 놀라운 호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분이 더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패턴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유제품인지, 얼마나 먹는지, 하루 중 언제 먹는지, 지방 함량은 얼마인지, 발효 과정은 어떤지 등을 말입니다. 6년에 걸쳐 237건의 사례를 검토한 후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지방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박테리아 배양균과 함께 올바른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의 동맥 플라크를 역전시킨 유제품에는 특정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작은 단백질 조각입니다. 우유를 제대로 발효시키면 박테리아가 단백질을 생리활성 화합물로 분해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동맥 내벽을 구성하는 내피세포에 신호를 보내 혈관 벽에 붙어있는 석회화된 플라크를 실제로 녹이는 효소를 분비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직접 관찰한 사실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치즈, 특히 제대로 숙성된 치즈 40글 섭취한 환자들은 8주 이내에 경동맥, 내막, 중막 두께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동맥이 더 탄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평균 3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지방이어야 합니다. 유제품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이러한 펩타이드를 혈류로 운반하는 매개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지방 유제품은 심혈관 보호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보호 화합물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슐린만 급증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해롭습니다. 가장 극적인 결과를 본 환자들은 매우 특정한 패턴으로 유제품을 섭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숙성 치즈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발효유를 마셨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내피세포 복구가 특정 생체 리듬 시간대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침 섭취는 하루의 스트레스에 대비해 혈관을 준비시킵니다. 저녁 섭취는 밤새 치유를 지원합니다.
이제 제 수술실에서 모든 것을 바꾼 발견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열린 가슴 앞에 서서 손상된 심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심장 전문의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진실을 봤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의 검사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심장들을 제 손으로 직접 잡았습니다. 동맥벽을 봤습니다. 플라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전지방 유제품을 먹은 환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동맥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관벽이 유연했고 거의 탄력적이었습니다. 저지방 식단을 따른 환자들, 모든 일반적인 지침을 따른 사람들의 동맥은 부서지기 쉬웠습니다. 늘리면 금이 가는 오래된 고무줄 같았습니다. 이 관찰이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혔고 저는 모든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귀에 깊게 들으세요. 2019년에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의 관상동맥 우회수를 집도했습니다. 좌전하행 동맥이 90% 막혀 있었습니다. 표준적인 사례였습니다. 수술은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6개월 후 정기 혈관 조영수를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우회로가 잘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신 불가능한 것을 봤습니다. 우회한 원래의 막힌 동맥이 상당히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플라크가 거의 40% 감소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맥이 이렇게 스스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즉시 그분을 제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시기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저희가 권장한 저지방 식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매일 숙성 치즈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최소 18개월 숙성된 고다 치즈를 두툼하게 2조각씩 드셨습니다. 또한 전지방 캐피어를 매일 아침 약 200ml씩 마셨습니다. 자신이 반항적이고 모든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맥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고지방 유제품을 먹는다고 인정한 모든 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3년 동안 특정 발효 유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127명의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기존의 저지방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들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염증 수치, 특히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평균 60% 감소했습니다. 보호작용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맥 유연성이 측정 가능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유제품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선한 우유는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지방 요구르트는 동맥 치유에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마법은 숙성되고 발효된 전지방 유제품에서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숙성 과정이 신선한 유제품에는 없는 특정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박테리아 발효 중에 형성된 이 펩타이드들은 동맥 내벽을 구성하는 내피세포와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맥벽을 수도관 내부 표면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 관이 미네랄 침전물과 녹으로 코팅되면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크가 동맥에 하는 일입니다. 이제 기존 의학은 이러한 축적을 늦추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제품 펩타이드는 실제로 기존 침전물을 녹입니다. 플라크를 함께 묶고 있는 콜라겐 기질을 분해하는 기질 금속 단백 분해 요소라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조직 샘플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러한 발효 유제품 지방은 역콜레스테롤 수송이라는 과정을 촉발합니다. 신체가 실제로 동맥벽에서 콜레스테롤을 끌어내어 간으로 되돌려 보내 처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박 여사의 막힌 동맥이 깨끗해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분의 몸이 마침내 20년간의 잘못된 식단으로 축적된 손상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특정 유제품 단백질이 어떻게 동맥의 플라크 축적을 문자 그대로 녹이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포화지방 때문에 유제품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심혈관 외과 수술을 하는 수술실에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응급 시술 중에 막힌 동맥을 열었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통 발효 유제품을 먹었다고 말한 환자들은 플라크 특성이 달랐습니다. 막힌 부분이 더 부드럽고 유연했습니다. 동맥벽에서 더 쉽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건이 넘는 사례를 검토한 후 그 패턴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밀은 발효 과정에서 형성되는 펩타이드에 있습니다. 우유 단백질이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친 박테리아 작용을 통해 분해될 때 특정 아미노산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이 펩타이드는 동맥 플라크의 칼슘 침착물에 결합하는 독특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맞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펩타이드가 굳어진 칼슘에 붙어서 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플라크를 결합시키는 미네랄 구조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숙성되고 발효된 유제품만이 이러한 펩타이드를 충분한 농도로 생성합니다. 신선한 우유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흘 동안 선반에 놓인 요구르트도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3주 동안 배양된 유제품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정확히 올바른 펩타이드 프로파일을 만드는 전통적인 유제품 발효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준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서울 아산병원 제 진료실에 왔을 때 74살이었습니다. 그의 좌전하행 동맥이 92% 막혀 있었습니다. 응급 스텐트 시술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에서 먼 강릉에 살았고 다른 건강 합병증 때문에 시술을 3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3주 동안 그의 며느리가 매일 집에서 만든 발효 치즈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가족 방법을 사용하여 30일 동안 숙성시켜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약 80g을 먹었습니다. 그가 시술을 받으러 다시 왔을 때 저는 수술 전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습니다. 막힌 부분이 68%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3주 만에 말입니다. 저는 영상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번 검사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지방 자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화 지방이 동맥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제대로 발효된 유제품의 포화 지방이 혈류로 들어가면 고기나 가공식품의 포화 지방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발효 과정이 분자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지방 분자가 더 작아지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더 작은 지방 분자는 실제로 펩타이드를 동맥벽으로 직접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은 혈관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인 내피를 통과합니다. 동맥벽 안쪽에 들어가면 플라크를 안에서 밖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반 지방이 행동하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을 섭취량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치즈를 아무 양이나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시스템을 압도하고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8년에 걸쳐 2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저는 정확한 치료 용량을 찾았습니다. 매일 70에서 90g의 숙성 발효 치즈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명암 3장을 쌓은 두께와 너비 정도입니다. 또는 최소 21일 동안 배양된 전통적으로 발효된 우유 250ml가 필요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상업용 캐피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어리고 너무 가공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깨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깨어난 후 첫 3시간 동안 동맥벽이 치유에 가장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내피세포가 복구 단계에 있습니다.
펩타이드는 신체가 전날의 동맥 손상을 자연스럽게 치유하려고 할 때 정확히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동맥의 플라크를 녹이기 위해 유제품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의 동맥 변화를 기록한 후 개발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시기와 종류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먼저, 모든 유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파는 일반 우유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저지방 우유는 이 목적에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보호 화합물은 전지방 발효 유제품에만 존재합니다. 발효 과정이 동맥 플라크에 붙어서 분자 단위로 분해하기 시작하는 특정 펩타이드를 만들어냅니다. 내일 아침부터 먹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100g의 숙성 치즈입니다. 가공 치즈가 아닙니다. 치즈 슬라이스가 아닙니다. 최소 6개월 동안 발효된 진짜 숙성 치즈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슈퍼마켓 어디에서나 수입산 고다, 숙성 체다 또는 그리에르 치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숙성 과정이 길수록 이러한 플라크용의 펩타이드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특히 12개월 이상 숙성된 치즈를 권장합니다.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 치즈를 먹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른 아침에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고 코르티솔이 내피세포의 수용체 부위를 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유제품 펩타이드가 동맥벽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치즈를 먹으면 아마도 30%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100% 흡수를 얻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배양 우유입니다. 설탕이 첨가된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맛이 첨가된 음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 집락이 있는 순수한 케피어 또는 전통 배양 우유입니다. 정확히 200ml가 필요한데 이것은 표준컵 하나입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마십니다. 발효 우유의 박테리아 균주는 잠자는 동안 밤새 플라크 분해를 계속하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신체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깊은 동맥 복구를 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 동안 필요한 정확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연구에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지방 함량은 적이었습니다. 60년 동안 심장 전문의들은 환자들에게 지방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무지방이 아닌 전지방 유제품의 포화지방은 실제로 간에 신호를 보내 HDL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생성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에서 플라크를 끌어내어 제거하는 종류입니다. 제 환자들이 저지방에서 전지방 발효 유제품으로 바꾸었을 때 단 6주 만에 HDL 수치가 평균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확히 이 방법을 따른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71세였고 서울 강남구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좌저나 행동맥이 85% 막힌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과부 제족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에게 응급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수술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제 유제품 방법을 8주 동안 완벽하게 따른 후 다시 와서 혈관 조영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유밥씨에 숙성된 고다치즈 100g을 먹었습니다. 매일 밤 8시에 플레인 캐피어 200ml를 마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추적 혈관 조영술을 위해 돌아왔을 때 저는 영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혈관 막힘이 58%로 감소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가 직접 전화를 걸어 제가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치즈와 캐피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메커니즘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유제품 펩타이드는 천연 킬레이트제처럼 작용하는 특정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플라크의 칼슘 침전물에 결합하여 용해시킵니다. 동시에 박테리아 균주는 비타민 K2를 생성하여
칼슘을 동맥에서 빼내어 원래 있어야 할 뼈로 보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마트에 가십시오. 숙성 치즈와 플레인 캐피어를 사십시오. 종이에 시간을 적으십시오. 아침 7시, 밤 8시. 첫 8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손상을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유제품과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모든 것이 왜 거꾸로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클리닉에서 저는 40년간의 심혈관 의학과 모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지방 발효 유제품을 먹은 환자들이 모든 지방을 피한 환자들보다 동맥이 더 깨끗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의 관찰에서 플라크 축적이 70% 적었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아무 유제품이나가 아닙니다. 반드시 발효되어야 하고 완전한 지방 구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 유제품을 섭취한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검사했을 때 내피 세포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맥벽의 칼슘 침전물을 적극적으로 용해시키는 펩타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펩타이드는 저지방이나 비발효 유제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효 과정이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지방이 소화 과정에서 이것들을 보호하여 혈류에 온전히 도달하게 합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6개월 숙성된 숙성치즈는 이러한 치유 펩타이드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하루에 정확히 3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미노 2개를 나란히 놓은 크기입니다. 발효유인 캐피어는 아침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200ml, 표준컵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균주가 있는 전지방 그릭 요거트, 저녁에 150g. 이 세 가지 음식을 이 정확한 양으로 이 특정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피세포는 매일 2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그리고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이러한 유제품 단백질을 섭취하면 동맥 조직으로의 흡수율이 300에 40% 증가합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는 대부분의 치유 펩타이드가 혈관벽에 도달하지 못하고 체계를 통과해버립니다. 이제 제가 23년간의 심장수술 중 가장 충격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함량은 적이 아닙니다. 보호자입니다. 플라크를 용해시키는 펩타이드는 지용성이므로 위산에서 살아남아 장에 도달하려면 지방 분자가 필요합니다. 제 동료들이 환자들에게 탈지우와 저지방 요거트를 먹게 했을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동맥을 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제품의 지방은 치유를 위한 전달 시스템입니다. 제게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에 사는 74세 은퇴교사였습니다. 그의 좌전 하행 동맥이 85%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8주 후 우회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수술실을 기다리는 동안 이 유제품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캐피어, 매일 오후 3시에 숙성 고다치즈, 매일 저녁 8시에 전지방 요거트. 8주 후 수술 전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을 때 그의 막힌 부분이 52%로 감소했습니다. 저는 그의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영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81세이고 협심증 없이 매일 아주킬로미터를 걷습니다. 숙성 치즈의 특정 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다, 숙성 체다, 파마산, 그리에르. 6개월 이상 숙성된 이러한 경성 치즈는 메나퀴논 7이라는 형태의 비타민 K2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단순히 칼슘이 동맥에 침착되는 것을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축적된 칼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원래 있어야 할 뼈로 보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제품을 절대 섭씨 6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고온은 펩타이드 구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치즈는 실온에서 먹어야 합니다. 캐피어는 차갑거나 미지근해야 합니다. 요거트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어
최대 10분간 놔두십시오. 이제 거의 모든 환자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유제품을 섭취하지만 동맥 건강에는 전혀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타이밍 실수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수년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시간 창입니다.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6시간 창은 발효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치유 펩타이드를 우리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창은 여러분이 잠에서 깨는 순간 열리고 6시간 후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동맥 내부의 섬세한 내벽인 내피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되고 전날의 미세한 손상을 복구합니다. 이 창 동안 올바른 유제품을 섭취하면 제가 앞서 언급한 특정 펩타이드가 실제로 손상된 부위에 부착되어 즉시 용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클리닉에서 이것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2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둘 다 60대 후반 남성이었고 약 73%의 거의 동일한 동맥 막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환자 모두에게 똑같은 유제품 처방을 내렸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8주 후, 한 환자는 막힘이 48%로 감소하는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다른 환자는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작 2.3%포인트 떨어졌을 뿐입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두 환자를 모두 불러 자세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밝혀졌습니다. 성공한 환자는 매일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일어난 직후에 발효 유제품을 먹었습니다. 다른 환자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인 9시나 10시경에 유제품을 먹고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때 저는 6시간 창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기 리듬은 심혈관계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아침에는 복잡한 단백질을 흡수 가능한 펩타이드로 분해하는 특정 효소를 몸이 분비합니다. 장 내벽이 좋은 방식으로 더 투과성이 높아져 이러한 치유 화합물이 혈류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동맥세포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복구할 건축 자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요, 몸이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소화가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아침에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펩타이드가 부분적으로만 소화되고 동맥벽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배설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정확히 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30분 이내에 주요 유제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산책 후가 아닙니다. 신문을 읽은 후가 아닙니다. 아침 루틴 후가 아닙니다. 눈을 뜬 후 30분 이내입니다. 최대 동맥 치유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는 전날 밤에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숙성 치즈와 배양 우유를 냉장고에 즉시 볼 수 있는 곳에 용기에 담아두십시오. 제 환자 중 일부는 절대 잊지 않도록 동맥 치유 시간이라고 표시된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물을 먼저 마셔도 되지만 중요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유제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타이밍 요소는 간격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유제품을 먹을 경우 정확히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3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닙니다. 4시간은 다음 복용을 하기 전에 한 번의 복용이 완전히 흡수되도록 합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더 자주 먹으면 더 빨리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2시간마다 유제품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과는 실제로 더 적은 양의 유제품을 먹지만 올바른 간격으로 먹는 환자들보다 나빴습니다. 펩타이드가 서로 흡수를 위해 경쟁하고 있었고 그녀는 섭취한 것의 절반을 본질적으로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서 맥박을 찾아보십시오. 그 리듬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전체 심혈관계는 정확한 타이밍으로 작동합니다. 그 리듬을 거스르지 말고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6시간 아침 창과 복용 사이 4시간 간격. 이 숫자들을 즉시 적어 두십시오. 이 타이밍 프로토콜은 음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클리닉에서 나가는 모든 환자에게 주는 똑같은 지침입니다. 주에 깊게 적어 두십시오. 1단계.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정확히 200g의 무가당 전지방, 요구르트를 섭취하십시오. 편의점에서 파는 가당 종류가 아닙니다. 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사주는 저지방 버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무가당 전지방 요구르트입니다. 라벨을 보십시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특정 박테리아가 지금 동맥벽을 덮고 있는 플라크를 용해시키는 펩타이드를 생성합니다. 2단계. 매일 식단에 40g의 숙성 경성 치즈를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대략 도미노 2개를 쌓은 크기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숙성 체다, 숙성 고다 또는 최소 12개월 숙성된 파마산입니다. 왜 숙성된 것일까요? 숙성 과정이 단백질을 내피 세포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치즈는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치즈가 같다고 생각하며 신선한 모차렐라를 먹은 환자들에게서 이것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단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유제품은 아침과 이른 오후에 먹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몸은 다른 시간에 다른 효소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치유 유제품 펩타이드를 처리하는 특정 효소는 아침 7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6시 이후에는 소화계가 초점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혜택을 낭비하고 잠재적으로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여러 명은 타이밍을 고칠 때까지 몇 주 동안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한 달 만에 막힘이 20% 감소했습니다. 4단계. 탈지우 마시는 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입니다. 유제품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치유 펩타이드가 장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지용성 비타민도 제거됩니다. 탈지우는 칼로리를 주지만 심혈관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가공 과정이 단백질 구조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아침 요거트에 아마씨 가루 1스푼과 호두 반쪽 5개를 섞으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유제품 펩타이드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저는 작년에 삼성의료원에서 이 정확한 조합을 따른 80명의 환자를 추적한 소규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8주 만에 동맥 유연성이 43% 개선되었는데 요거트만 먹은 그룹은 18%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절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유제품을 고당분 음식과 함께 먹지 마세요. 요거트에 꿀을 넣거나 치즈에 잼이나 단크래커를 곁들이면 안 됩니다. 유제품 섭취와 동시에 혈당을 급상승시키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 치유 효과가 완전히 상쇄됩니다. 한 환자가 매일 아침 치즈에 포도 젤리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6주 후에도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젤리를 제거했더니 4주 후 경동맥 초음파에서 눈에 띄는 플라크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여세요.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을 모두 버리세요. 과일 요거트도 버리세요. 내일 아침 마트에 가서 무가당 일반 요거트와 숙성된 경성치즈를 사세요. 즉시 시작하세요. 하루를 미루는 것이 동맥에 침묵하는 막힘이 더 두꺼워지는 하루입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심장은 좁아지고 염증이 생긴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느라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2가지 간단한 음식으로 심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입력하세요. 내일 아침 무지방이 아닌 일반 유제품을 먹겠습니다. 이 말을 입력할 때 저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당신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는 이 정보를 듣지 못하면 다음 달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친구, 형제자매, 배우자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동맥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클리닉에서 2000번이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발효 유제품을 매일 식단에 추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인생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받으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